참고 자료가 될 거니까 잘 알겠죠? 자, 다음 2차 부등식. 자, 선생님이 아까 우리 했던 거 절대값 그래프 이용해서 풀면서 정리동했죠. 그거를 왜 자꾸 이렇게 깊이 설명했었냐면 2차 부등식에서 주로 이루어진 게 그 그래프에서 우리 또 그 관계를 좀 볼 거란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야. 일단은 2차 부등식이라 하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얘도 다음과 같이, 아이고. 이러한 부등식을 우리는 2차 부등식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물론 그 부등호가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쵸? 당연히 또 그 A는 0이 아닌, 이런 꼴로 나타낼 수 있을 때 우리 2차 부등식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쵸? 자, 그러면 그때, 그럼 그 2차 부등식이 과연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프로 한번 보자면 방정식, 부등식의 실근, 다음 만족하는 x값, 실근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y는 이러한 그래프와 y는 이러한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로서 우리는 출발한다. 그럼 당연히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우리 그릴 줄 알아요, 몰라요? 그릴 줄 알아요, 그쵸? 포물선 모양. A가 양수라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모양 나오겠지, 그치? 물론 X축과 만나지 않을 수 있어. 근데 일단 만나는 경우에부터 먼저 찾아볼게요, 알겠죠? 그때 그 만나는 요 X값, 만나는 요 X값에 대해서 먼저 살펴본다라면 그때 만족하는 그 X값을 알파, 베타라고 합시다. 그때 그 알파와 베타가 만족하는 값이 결국엔 우리 이러한 2차식의 뭐랑 똑같다 했어? X축과 만나는 점, 알파, 베타는. 그렇지? 다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Y가 0일 때의 X값인 거니까 이 방정식의 근과 똑같더라. 그죠? 2차 함수면서 했던 거죠? 그럼 우린 그 부등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여전히 그 X값은 X값은 이러한 X값과 이러한 그래프와 이러한 그래프의 위치 관계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다고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현재 그 2차 함수 노란색 그래프가 파란색, 즉 y는 0이라고 하는 건 결국엔 얘는 x축을 의미하는 거잖아, 지금. 그치? 파란색 x축보다 2차 함수가 더 위에 있어야 돼. 그 위에 있는 부분은 현재 요때 x값을 기준으로 본다라면 얘가 더 위에 있네, 파란색보다. 요때 x값을 본다면 이때는 둘이 똑같네. 이때 x값을 보자면 이때는 노란색보다 파란색이 더 위에 있네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 노란색의 그래프가 파란색보다 위쪽에 있는 x값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요. 그죠? 얘네는 같을 때고 얘네는 노란색이 클 때고 얘네는 파란색이 더 클 때고. 그치? 그럼 노란색이 클 때는 당연히 그 알파보다 왼쪽에 있는 모든 x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노란색이 큰 범위인 거지. 마찬가지 이쪽도 봤을 때 서로 같아지는 베타를 기준으로 베타보다 큰 x값들에 대해서는 그때 누가 됐든 간에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 노란색 그래프가 더 위에 있다는 걸 알 수 있겠네. 그래서 얘보다 큰 요 범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 다 노란색 그래프가 더 클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부등식의 해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얘는 알파보다 작고요. 또는 x는 베타보다 크다. 이렇게 해서 해가 나온다는 얘기인 거야. 괜찮니? 그래프를 본다면 당연히 x축보다 위에 있는 거니까 요 양수 쪽에 있는 부분 요렇게 두 개의 범위로 나눠질 거잖아, 지금. 그치? 괜찮아요? 그럼 만약에 걔보다 작다라면, 즉 파란색 그래프가 더 위에 있는 부분이라면 방금 전에 해봤지만 여기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는 모든 임의의 x에 대해서 어디 값을 정하던 간에 파란색 그래프가 계속 위에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요 아래쪽에 있는, 즉 0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그 x가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는 값이더라. 괜찮니? 그럼 봐봐요. 우리 아까 했던 절대값 그래프를 생각해 본다면 0보다 커요. 그럼 무슨 값? 양쪽 값. 0보다 작아요. 무슨 값? 사이 값이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똑같이 기억하면 돼. 근데 얘네가 0 되는 x값을 기준으로, 아까는 절대값이었고, 그쵸? 절대값이 얘가 되는 x값을 기준으로 우리가 보면 알았듯이 얘네는 그 2차 방정식이 만족하는 x값을 기준으로 우리가 결국엔 쟤네가 양쪽 값 또는 사이 값의 범위로 나눠진다 라는 얘기인 거야. 괜찮아? 여기까지? 물론 그 a가 위로 볼록일 때는 그 부동호까지 바뀔 건데 어차피 우리 부등식이니까 양변에 똑같이 뭐 해주면 돼? 그냥 음수 곱해버리면 되겠지. 그래 놓고 양수로서만 우리가 판단해도 된다고요. 오케이? 근데 선생님 저는 음수로 판단하고 싶은데요? 상관없어. 음수로 판단해버린다라면 그 부등호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 범위가 바꿔지겠지. 0보다 크대. 그럼 그때 무슨 값? 요 사이에 있을 때 양수값이 나오겠네. 양쪽에 있을 때 그 값이 음수가 나오겠네. 그때는 얘네가 서로 반대로 나올 거라고. 알겠죠? 근데 만약에 헷갈릴 것 같으면 어떡하라고? 굳이 이렇게 하지 말고 음수 곱해버려서 양수로 바꾼 다음에 우리 부등식 풀자고요. 알겠죠? 그럼 다시 결국엔 우리가 그 부등식의 해에서도 그 갖게 되는 알파와 베타는 결국엔 또 무슨 뜻인 거야? 부등식의 그 경계점들은 결국엔 또 누구? 2차 방정식의 근이란 얘기인 거야. 오케이? 그럼 다시 말하면 어떤 2차 부등식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다음 부등식의 해는요, 그 x가 1보다 작거나 같고요, 또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대요. 자, 이렇게 나왔다라면 여전히 x가 0보다 큰 상황, x제곱의 개수가 최고차. 그럼 아래로 볼록한 모양일 건데 0, 즉 x축보다 위에 있다라는 얘기는 우리 이쪽 부분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똑같이 범위가 이제 양쪽 값 나올 거라고. 근데 그때 만족하고 있는 그 경계점 1과 2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요 점과 요 점일 거잖아. 그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음 문제를 해석하는 방법은 부등식 아니야, 방정식을 만족하는 그 x값이 누구다? 2라고 2더라. 그래서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의 해가 누구다? 1 또는 2이더라. 그럼 다시 또 방정식의 해 나왔으니까 우리 또 뭐 이용할 거고. 그치, 근과 계수 관계. 해서 a는 마이너스 두근의 합, b는 두근의 곱.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미정계수 똑같이 구하시면 돼요. 결국엔 다시 또 뭐야? 2차 방정식 하겠다는 얘기인 거야. 알겠어요? 여기까지는 그러면 크게 어려운 거 없잖아. 그치? 단 뭐만 알아두라고 이제 부등식에서 그 범위가 어떻게 나오는지만 좀 잘 기억해 두자고요. 클 때는 양쪽 값, 작을 때는 사이 값. 아까 우리 절대값 했던 것처럼. 알겠죠? 그것만 좀 기억해 두면은 여기 2차 부등식 쪽은 크게 어려운 거 없이 우리 문제 풀 수 있을 거야. 괜찮아요? 오케이, 여기까지? 자, 그럼 봐봐요. 아까 선생님이 우리가 두 점에서 만날 때를 기준으로 나타내 봤는데, 우리가 2차 함수라고 하면 항상 만나진 않을 거잖아. 얘네처럼 뭐 할 수도 있어? 자, 접할 수도 있을 거고, 그치? 또 어떤 경우도 있어? 아예 만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럼 그때 만약에 다음 부등식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해를 물어봤다라면, 그럼 이런 경우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x축보다 위에 있거나 또는 만나도 되는 거잖아. 그치? 여기도 성립하고 여기도 성립하고 여기도 성립하고 다 여기 다 성립하네. 만족하지 않는 거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이때 뭐라고 써주면 되는 거야?
해는 전부 다 만족할 거니까 모든 실수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근데 만약에 등호가 빠졌어. 그러면 x축과 만나는 건 돼, 안 돼? 안 돼. 요거 빼고 나머지 다. 만약 여기가 알파라면은 x는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 저거 빼고 전부 다. 알겠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여기 2차 부등식도 자꾸 우리 뭘 그려봐야 돼? 그래프를 그려봐서 그래프를 자꾸 이해를 해봐야 돼. 그게 나중에가 좀 편해져요. 알겠죠? 오케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 0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0보다 크다. 다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모든 실수. 이런 식으로 좀 특수한 해가 나온다는 거지. 알겠죠? 반대로 얘가 0보다 작아. 그 얘는 해 있어 없어? 아래쪽 없잖아. 해 없는 거지. 얘도 해 없는 거지. 알겠죠? 요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알아두시면 좋겠다. 괜찮니? 그럼 우리가 여기 2차 부등식은 기본적으로 우리 뭐 해야 된다? 그래프를 자꾸 그려볼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2차 부등식은 우리가 요 포인트, x축과 만나는 요 포인트가 2차 방정식의 근이다라는 거를 명심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요것만 잘 안다라면 우리 앞에서 배웠던 2차 방정식 그 내용과 또 똑같을 거니까 충분히 우리가 또 해결할 수 가능한 부분인 거고. 괜찮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왜 자꾸 선생님이 어디야? 2차 방정식에서 그쪽 부분을 계속 강조했던 건지 알겠지? 계속 나올 거란 말이야. 문제에서는. 알겠지? 이해도 됐니? 그래서 우리 오늘은 아까 우리 6개 했다고 했으니까 아유 벌써 44분이네. 그래 139쪽 유형 5개까지만 더 볼게요. 알겠지? 괜찮니? 자 그러면 우리 137쪽 1000번이래 1000번. 벌써 1000번이야. 우리가 그러면은 앞에 계산 문제랑 안 풀었다가 치더라도 그래도 한 3분의 2는 풀었을 거잖아. 한 600문제는 풀었겠네 그러면. 600문제, 700문제는 풀었겠네 벌써. 그치 우빈아? 며칠 동안? 벌써 오늘 월요일이니까 11일 동안 풀었네. 11일 동안. 책 한 권을 끝내가고 있어. 자, 다음과 같이 y는 fx가 아래로 볼록한 이런 포물선 모양이 하나 있고요. 또 y는 gx는 위로 볼록한 포물선일 건데 현재 요 만나는 포인트가 1, 요 만나는 포인트가 3, 그리고 요 만나는 점,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이 2, 그리고 얘가 만나는 포인트가 4라고 했대요. 그때 현재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냐면 fx가 gx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는 그래프 상에서 fx가 gx보다 위쪽에 있는 그러한 x의 범위는, 그죠? 항상 얘기했던 거 방정식, 부등식의 근, 실근이란 얘기는 두 그래프의 교점으로부터 다음을 만족하는 x값들의 범위로 우리가 생각할 거라고, 그치? x좌표. 그럼 봐봐요. fx가 gx보다 크다는 얘기는 왜? 교점 좌표가 3. 그러니? 여기가 3. 자, 그럼 봐봐. fx. 자, 이 노란색 그래프가 누구보다? gx. 파란색 그래프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 위에 있는 부분은 따져봤을 때 항상 이 만나는 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그 범위가 나눠질 거라고. 그 2보다는 어때야지? 작아야지 노란색 그래프가 더 위에 있는 거네. 그치? 그러면 x는 2보다 작아요. 그러다가 2보다 커지는 순간 파란색이 더 위쪽에 있는 범위로 바뀌겠네. 계속 쭉쭉 가다가 언제? 3에서 둘이가 같아질 거고 다시 3보다 커지면 노란색 다시 위로 올라오는 거지. 따라서 x는 3보다 크다. 이렇게 해서 해 찾는 거야 그냥. 그래프를 읽을 줄 아느냐? 딱 요거 보는 거야 얘는. 뭐 계산할 것도 없이.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앞에서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조금 다시 한 번 더 했던 게 어차피 2차 부등식은 그래프 내용일 거니까 한번 미리 한번 얘기한 거 알겠죠? 그 다음 1003번 다음 2차 부등식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5 자 얘가 0보다 크대요. 근데 다음 부등식의 해가 x는 알파보다 작고 또는 x는 베타보다 크다 라고 했을 때 알파 빼기 베타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 그쵸? 자 한번 봐봐요. 물론 그냥 바로 풀어도 돼. 얘 뭐 되니까? 인수분해 되니까. 일단 2차 부등식 푸는 방법 알아야 되니까 한번 풀어볼게. 플러스 마이너스 되죠? 다시 말하면 그 x값은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얘는 양쪽 값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둘 중에 더 작은 값은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5보다 작고 큰 것보다는 더 클 거고 맞아요. 그래서 알파 빼기 베타는 얼마? 마이너스 8 됐니? 또는 자 다음 2차 부등식의 해가 알파와 베타를 기준으로 나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또 얘네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고요? 다음 방정식 2x-15는 0의 해가 누구더라? 알파랑 베타더라. 우리 두근의 차는 구할 수 있잖아, 그치? 두근의 차 얘는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플러스 60 됐어요? 그럼 얘는 얼마? 8인 거죠. 근데 알파가 크니 현재 베타가 크니? 당연히 얘보다 작으니까 알파가 더 작고 베타가 더 큰 거지. 그럼 얘 값은 무조건 음수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8 오케이? 근계수도 이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됐죠? 다음 1008번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요. 다음 부등식의 해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x가 2보다 작거나 같대요. 다음 실수 a, b 빼기는 얼마냐? 또 얘도 마찬가지 하자고. 부등식의 해가 나왔어. 얘는 0이라는 방정식에 x값이 마이너스 4랑 플러스 2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쵸? 또 하자는 거지. 두근의 합 근계수 써보면 마이너스 a분의 b 됐어요? 또 두근의 곱은 a분의 c 해서 ab 나오겠네. a는 얼마?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4 b는 얼마?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16 13번 자 fx가 0보다 작아요. 근데 그 부등식의 해가 누구냐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4보다 작대요. 그때 f 2x 얘가 0보다 작다. 다음 부등식의 해를 구해라 라고 하는 얘기 됐나요? 그러면 자 뭔진 모르겠으나 우리가 이러한 2차 부등식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우리 이것도 아마 했었을 거야. 자 요런 거죠. fx가 얘네들 가지고 식을 한번 적어보면은, 그치? 뭔가 있었을 거야. 한번 써볼게, 그냥.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있을 건데, 얘가 0보다 작다. 라고 하는 그 부등식의 해가 마이너스 1에서 현재 4,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인 거죠. 다시 한번 해보자면, 이러한 방정식의 해가 마이너스 1과 4예요. 라는 뜻인 거지. 맞아, 여기까지?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누구냐면, F 누구?
EX. EX. 현재 얘와 얘는 그 FF라는 어떤 식이 있을 건데 구조는 똑같이 생겼단 말이야. 근데 그때 들어가는 누가? 값이 다른 거라고, 지금 현재. 마치 우리 뭐 했던 것처럼 치환했던 것처럼 생겼다는 얘기인 거죠. 즉, 얘는 그럼 어떻게 생겼냐면 A, X제곱 플러스 B, X 플러스 C 이러한 형태는 똑같다는 얘기인 거야. X제곱, X. 괜찮아요? 근데 그 자리가 X가 아니라 현재 누구? EX인 거지. 그죠? 그럼 우리 EX로 해서 해를 구한다 한들 얘랑 똑같이 나오겠니? 다르게 나오겠니? 아니 요걸 없이 보내면 요거를 치환해버린다고 한들 얘네랑 해가 같게 나와 다르게 나와. 치환했을 때는 똑같이 나오겠지. 당연히 얘랑 그 구조가 똑같잖아. 그치? 단지 그 X 자리가 누구인 거야? EX로만 바뀐 것 뿐인 거잖아. 이렇게. 맞아요? 당연히 이렇게 똑같이 나올 거라고. 괜찮니? 왜냐면 X 대신에 EX 넣어서 우리가 치환해서 문제 푼 거니까. 따라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 2보다 작아요. 이렇게 그냥 바로 풀면 되는 거죠. 괜찮아요? 민우 됐니? 됐나요? 입하도 될까요, 이제? 자, 마지막. 자, 2차 부동식을 풀려면 하는 또 뭐가 보여요? 얘들아, 적극적으로 저기 참여를 해줘야지, 그치? 우빈아. 뭐가 보여요? 절대값이 보이네. 그럼 절대값이 보일 때 내가 가장 첫 번째 뭐부터 하라고 했어요? 기본적으로. 뭐라 그랬어, 수지야? 범위 나누라고. 왜? 절대값에 따라서 당연히 얘가 양수면 플러스 x, 아니 마이너스 x 그대로 나올 거고 얘가 음수면 마이너스 가지고 나올 거니까 플러스 x로 바뀔 거고 그 방정식이나 부등식의 형태가 좀 달라질 거란 말이야, 부호가.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풀어야 될 거는 그 절대값이 양수인 경우, 두 번째 그 절대값이 음수인 경우로 우리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요, 기본적으로는. 알겠니? 그럼 봅시다. 얘는 당연히 그 부호가 그대로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 자, 이 부등식 풀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얘는 x가 합시다.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 될 거고 따라서 x는요 몇부터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겠네요. 그쵸? 근데 우리가 여전히 해봤지만은 현재 그 x를 누구 기준으로? 0 기준으로 현재 어떻게 했다고요? 첫 번째 0보다 작을 때, 0보다 클 때 이렇게 두 개 나눠서 문제 풀었다고. 그죠? 근데 0보다 클 때 해를 구해봤더니 마이너스 1에서부터 자 2까지 나온 거잖아. 좀 그치? 근데 우리는 어디 구한 거야? 현재 이쪽 범위에서만 구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 나오는 거지. 저 왼쪽은 필요 없어. 우리 여기서만 구할 거니까. 괜찮니? 다음 두 번째. 이번 0보다 작을 때요. 작을 때는요. 0보다 작을 때는요. x제곱. 얘가 부호 밖으로 나올 건데 마이너스 x가 될 건데 앞에 마이너스가 또 있으니까 얘는 플러스 x 마이너스
2. 자, 요렇게 식이 바뀌어버리겠네. 여전히 얘는 x 인수분해 이용해서 풀어보면은 다음과 같이 될 거고요. 그쵸? 따라서 그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겠네요. 그럼 이쪽에서 해를 구해왔더니 자,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더래요. 이렇게 해가 그려지겠네. 그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요거 나눠봤더니 이쪽이랑 나왔어. 해가 누구?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더라 라고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괜찮니?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범위 나누는 거 항상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런데 또 어떻게도 바라볼 수 있냐면 현재 절대값이 x에만 씌워져 있지. 그럼 얘네는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잖아요. 제곱한 거니까 얘 그 절대값 x 제곱한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얘는 이렇게도 풀어볼 수 있다는 거죠. 얘 제곱 빼기 절대값 x 빼기 2가 0보다 작아요. 그 절대값 x라는 거 모르니까 좀 이게 우리가 대문자 x로 좀 치환해서 본다라면 얘는 마이너스 2랑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될 거고, 그쵸? 그러면 절대값 x 마이너스 2 플러스 1. 자,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죠? 맞니? 대문자 x. 됐어요? 그럼 그 범위는 또 0보다 작은 사이 값인 거니까 마이너스 1에서부터 2 이렇게 사이에 있을 거야. 근데 여기 들어갈 거는 x인데, 대문자 x인데 그게 현재 절대값 x였던 거잖아 지금, 그치? 근데 우리 절대값 x는 음수보다 작아질 수 있어, 없어? 없지. 즉 얘보다 크다고 하긴 했지만 얘보다 크다는 얘기는 결국엔 얘는 다 만족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럼 우리 뭐만 보면 돼? 요거만 보면 되겠네. 얘는 무조건 만족하는 거니까 항상. 그죠? 그 절대값 x가 2보다 작아요? 작으면 사이값. 절대값이 2가 되는 두 값 사이에 있는 값이더라. 이렇게도 풀 수 있다. 단 x가 절대값에만 있을 때, 아니 절대값이 x에만 있을 때, 그럼 얘는 치환해서 똑같은 꼴을 만들어 버릴 수가 있으니까. 알겠니? 요렇게 해도 되겠다라는 얘기.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좀 잘 집중적으로 봤어야 하는 게 뭐냐면, 기억했으면 하는 게, 일단 절대값이 포함됐을 때 범위 나누는 거 첫 번째 기본적으로. 자, 두 번째 봐야 될 거는 그 부등식이나 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 그래프를 이용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그 방정식과 부등식은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들을 기준으로 그 위치 관계나 만나는 점의 x좌표로 우리가 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요거 크게 두 가지는 확실하게 오늘 기억하고 가야 돼. 알겠죠? 여기까지.